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임장 나와 있는데요, 아파트가 지하철역이랑 거리가 꽤 되는데 지도를 펼치니까 직선거리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산을 넘어가면 되는데 직접 넘어가려고 나와 봤거든요. 근데 역시 산이 높고 꼬불꼬불해요. 가격에는 이미 많은 게 반영이 돼 있다. 다시 한번 배우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 접수 기간이고요, 10월 30일 수요일 날 진행을 해요. 자세한 내용이나 접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온라인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부채, 빚입니다. 지금 부동산 다니면은 대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공부해오고 믿었던 것들이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래에 대비해서 우리가 볼 이득이 있는지의 여부는 지금 정권 하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걸 믿어요. 이 일이 언젠간 일어날 거라고 믿고 우리가 그에 맞춰서 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대비하지 못하면 밑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 벤처, 그리고 해외 투자, 그리고 국내에선 다양한 사업들을 했었는데, 물론 갑자기 너무 확장을 하면서 긴축을 때려 맞으면서 공포를 느꼈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했던 행동들이니까 책임을 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노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쪽 시장에선 부채도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흑자가 안 나고 있어도 미래 가치가 있으면, 부채가 많아도 자산으로 다 인정을 받고 M&A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던 시장이 있죠. 저도 노린 거 맞아요. 어설펐죠. 잘 안 됐죠. 어쨌건 부채는 자산이에요. 국가도, 기업도, 개인들도 부채도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이렇게 땡겨오는 건 능력이거든요. 담보 물건이 있던 실적이 있던 뭔가 없으면은 은행들은 결코 돈을 쉽게 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더 심하죠. 근데 한국은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빚은 나쁘다, 부채는 나쁘다, 그리고 심지어 집 사는 건 나쁘다, 빚내서 집 사는 건 제일 나쁘다, 빚내서 집 사서 투자하는 건 아예 악마의 행위고, 그런 다음에 세입자한테 임대를 주는 거는 더 나쁘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포인트인데요, 오늘 주제에. 이런 식의 여론이 계속 조성이 되면은 사람들이 빚은 나쁘다, 심지어 빚으로 자산을 가지는 것도 나쁘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점점 더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이 완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지난 정권, 이번 정권이 지금 비록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민주주의 국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이랑 되게 가깝잖아요. 그러면 화폐 가치 하락, 화폐를 발행할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에 5만 원, 10만 원 언젠간 돼요. 언젠지 몰라서 그렇지 언젠가는 냉면 한 그릇에 3만 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공부해 보시면은 이건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예요. 이게 유동성이 풀리고 화폐 가치가 내려가면서 이 돈들이 처음에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산은 순수 현금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 안에 부채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은, 근원적인 문제는 부채가 나쁘다라는 인식이 아예 잡혀 있어요. 이건 제가 바꿀 수 없고요, 바꿀 마음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부채를 안 쓰면은 취득할 수 있는 자산이 없거나, 취득할 수 있는 자산의 덩치가 굉장히 작아지겠죠. 더군다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뺏어가니까 사람들이 더더욱 가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대출이 없이, 대출이 필요 없는 부자들은 자산을 많이 사고,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자산 취득을 뒤로 미루거나 못 취득할 것이고, 좀 어려운 분들은 자산에 대해서 꿈도 못 꿀 거예요. 예전에 대출이 자유로울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은행과 함께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렵죠. 그럼 지금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국가 내수 경기가 거의 폭망 수준이거든요. 낙제점이에요. 그럼 경기 살리려면 현 정권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별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음 정권이든 누구든 간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유동성을 푼다, 돈을 푼다, 아니면 미국발로 돈을 푼다, 사실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이 살아남고 싶으면. 그러면 그 돈들이 어디부터 흘러 들어갈까요? 근데 이거 뻔하잖아요. 이번엔 다르다 또는 난 신경 안 쓴다, 이 두 가지 버전이 거의 대세인데, 이제 앞으로 긴축이 끝나고 돈이 풀리면서 자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거는 명명백백한 어떤 이론이에요. 그러면 그때 자산을 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대 수혜를 입겠죠. 여러분 가끔 인터넷 뉴스에 보면은 연예인들 뭐 건물 투자해서 200억 벌었다, 300억 벌었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건물이 원래 20억이었는데 200억 벌었다, 이런 거 없어요. 건물이 300억인데 200억 벌었다, 이런 거잖아요. 원래 자산이 큰 거였다가 많이 번 거죠. 자산이 작으면은 번 돈도 작아요. 그럼 슬슬 감이 오시죠?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다음번에 또 인플레이션 일어났을 때 이 혜택을 자산을 이미 큰 걸 가지고 있던 부자들이 대부분 가져갈 거예요. 맞아요. 대출을 막으면 양극화가 벌어진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건 제 뇌피셜이나 이론이 아니고 경제 이쪽에서 이미 공공연하게 다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대출을 막고 있는데 한국은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어요. 대출은 나쁜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해? 네 돈으로 해야지. 저랑 아예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되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부모님한테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한 젊은이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대학교도 못 갈 거 아니에요, 쉽게. 대학 등록금 뭘로 갈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장사하겠죠? 장사도 일단은 일을 배우기 시작하겠죠, 기술이나.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게를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게 뭘로 차려요? 그럼 집을 사야지 이제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집은 뭘로 사요? 뭐 대출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한 담보물이잖아요. 이게 뭐가 나빠요? 근데 한국은 이미 나쁘대요. 어디는 안 나쁘고 뭐는 뭐 나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더 이상 뭐가 옳은 건지는. 그래서 여러분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긴축은 끝났고요. 앞으로 유동성이 언젠간 풀려요. 현 정권은 유동성을 풀 배짱이 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제 말을 믿으실 필요가 없는 게 현 정권이 어떤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욕먹기 싫고 그냥 비난받기 싫고 그냥 그게 제가 봤을 땐 다거든요. 어영부영. 왜냐면 이거 제가 라이브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야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럼 그 사람들도 뭐가 좋냐고 하시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순진해요. 지금 현 정권이랑 고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미 좋아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장관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뭐 엄청 고위직이에요. 그럼 꼭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뭘 해야 좋아요? 이분들이 연예인인 줄 아세요? 뭐 CF를 찍습니까? 이미 받을 거 다 받고 있어요. 문 밖에 나서는 순간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다고. 여러분 그거 누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목숨 걸고 기업을 일구면 그걸 누릴 수 있을까 말까 한 거고, 그 기업마저 지금 한국에서 뺏어가고 있어요. 근데 고위직들은, 공무원들은 사람들이 고개를 꾸벅꾸벅 숙인단 말이에요. 그 권력 얼마나 달콤한데, 여러분이 지지를 하든 말든 일단 그건 정권 끝날 때까지 자기들 거라니까요. 근데 왜 잘해야 되는데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신경 쓰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각자 도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돈이 풀릴 거를 대비해서 자산을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이게 부채가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을 해버리니까 공부도 안 하게 되고 대출도 안 알아보게 되고, 그냥 대출은 또 막혀 있잖아요. 다 포기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결론은 하나예요. 다음번에 유동성이 풀릴 때 또 세상이 잘못됐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예, 맞아요. 이게 바로 좌파 정권이 추구하는 가치관이에요. 그게 지금 8년인가요? 이제 8년 동안 진행이 된 거예요. 또 10년이 넘어서 15년 정도 진행이 되면은 저는 완전히 좌양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제 영상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를 뭐 무조건 욕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냉정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분들도 자산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가든 나라가 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안에 희생양이 정해져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무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찬성을 못 하겠지만 자산을 취득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대로 가게 되면 이미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길게 10년까지 내다보고 자산을 내가 좋은 걸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국가에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하니까 자산을 가지세요라고 안 알려줘요. 절대 안 가르쳐줘요. 국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뭐가 좋은데요, 그렇게 되면? 국가가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는,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래서 권력이 막강해지는, 이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에 계속 연속성 있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정권은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그 여부였을 뿐이지 전 정권이 변했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비난을 한참 했잖아요. 현재 정권에 대해서. 예전에는 저한테 비난을 많이 하셨어요. 너 어떻게 돼먹은 놈이냐,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됐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점점 줄어요. 지금 진짜 제가 느끼거든요. 그럼 그분들도 뭔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근데 잘못 가고 있다고 해도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 여러분 이럴 때는 각자 도생이에요. 이럴 땐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까? 화폐 가치가 또 하락을 할까? 유동성이 또 풀릴까? 유동성이 풀리면 또 어디부터 갈까? 서민들한테 먼저 갈까요? 서민들한테 먼저 가는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그 현금 살포밖에 없어요. 현금 살포하면 물가 올라갑니다. 이건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현금 살포하면 물가가 올라가요. 왜냐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요것만 설명을 할게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뭐 현금 살포를 한다는 걸 넘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20만 원씩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월급 있잖아요. 그 월급을 20만 원씩 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 그거 올리면 끝이잖아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자영업자분들 20만 원은 어떻게 올려줘요? 자영업자분들 20만 원 어떻게 올려줘요? 맞아요. 제품 가격을 다 같이 더 받는 수밖에 없어요. 마진율을 올려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월급 더 받았죠? 근데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럼 더 써야 돼요. 그럼 이거를 피해가는 방법이 단순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현금 살포예요. 그냥 그러고 끝이에요. 현금 살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돈이 만약에 시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내수 좀 살려야 되니까 아무 식당 가서 밥 먹어요? 맛집 가실 거잖아요. 이거 배달 앱도 키면 가성비 따져서 제일 좋은 데 가실 거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은 노트북도 핸드폰도 되게 좋은 곳에 제품을 사실 거잖아요. 소비는 한쪽으로 몰려요. 그럼 현금을 살포해서 소비 쪽으로 밀어붙이면요, 한 곳에 몰빵이 됩니다. 다 좋은 걸로. 안 돼요. 이게 사회주의가 아니고서는 강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각자 도생이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만 전 생존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지금부터라도 내가 나중에 이제 화폐 가치 하락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자산이라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뭐 갭투해라, 뭐 영끌해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